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2달도 전에 지정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발효되는데 그동안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뒤늦게 미국 측과 적극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인 올해 1월 초에 이미 지정해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와 핵무기 개발 동향 등을 이유로 분류하게 되는데 중국과 이란, 북한 등이 포함돼 있고 미국 동맹국 중 이스라엘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에 접근이 제한되고 미국 측 관련 시설에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을 지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외교 소식통은 국내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상황 등 다양한 사유를 모두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이 지정된 단계가 기타 지정국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데다가 에너지부 외 다른 정부 부처의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 정부 때 지정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에너지부도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도 협력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무능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타 지정국가에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감국가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과 대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그 중동에서의 어떤 그 갈등의 어떤 핵심이 되고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양안 갈등의 한 축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나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민감하게 관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그리고 민감국가의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 조금 달라졌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정 이유를 아직도 우리가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 소식통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내 핵무장 여론이 확산돼서인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놓고 지정 이유를 다양하게 파악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경제와 안보 영역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외교 소식통과 마찬가지로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장 변호사님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핵무장 여론 때문에 민간 국가에 지정됐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시기에 지정됐느냐. 이게 민간 국가에 지정됐던 건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의 협력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올 1월이었습니다. 올 1월 대한민국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후폭풍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육성으로 이게 에너지부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핵 무장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정치인이 이야기한 걸 넘어서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또 후속적인 입장이 나오고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이게 한미동맹 가치로만 이야기하면 뭘 합니까? 정책적으로 실리적으로 발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도외시하니까 이런 사실상 어려움까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선 반성과 점검 이 정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한미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슈에 더 집중을 하는 건데요.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논의되는 중에 무산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우리를 방문하지 않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구부장님. 네. 이거 국방부 장관의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 무산 저희가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까요? 네,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돼 있고 국무총리마저도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돼서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지역 불안정일 경우에도 민간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핵 비확산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대통령 탄핵 상황 그리고 총리까지 탄핵된 상황은 이 한반도가 좀 불안정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국가는 아니지만 이 기타 지정 국가로 포함을 시켜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예민하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 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응책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를 목록에 넣은 게 아니라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나 우리 관계 당국의 의견을 요구받은 겁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에너지부에서 이런 명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목록을. 근데 뭐가 파악을 아직 못했다는 거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제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도대체 뭘 했냐 이 비난은 벗어나기 힘든데 다만 우리가 좀 내용을 뜯어볼 것이 있는 게 아까 이제 민간 국가 지정에서도 가장 낮은 기타 지정 국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목록을 보시면은 뭐 이란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인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만 보고 지금 우리가 잘못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공식 제보로 이것을 알게 돼서 그것도 일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게 더 문제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알게 되면 다 끝난 거잖아요. 네. 비공식적으로 알게 됐다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누군가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이미 2달 전에 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정하기 전에 지정 움직임이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텀을 가진 게 아니라 지난 1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정 이후에도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지난 시간이 2달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태열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외교부의 수장이 한 얘기를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지켜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 측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난 1월 달에 미국이 지정했다는 뜻은 그 앞에 수개월, 최소한 이게 한두 개월 전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수개월 동안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움직임을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미 한국 대사관은 뭐 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럼 누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걸 일반 국민들이 먼저 제보를 받고 알아서 정부에 물어보니까 정부가 이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가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을 이런 민감 국가로 중국, 북한, 시리아와 같은 적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데 통제나 감독을 해야 될 국가로 지정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일각에서 여러 가지 지금 원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 1월에 우리를 지정을 했다. 이게 물론 그 전부터 검토됐기도 하겠지만 1월이면은 우리나라가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산업 기술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좀 감독해야 되겠다,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전에 훨씬 전에 이미 수미테리 사건으로 이 방첩 활동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전 경고였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나 주미 한국 대사관은 눈치채지 못한 거다. 이런 또 비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아까 첫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같습니다. 네, 여러 요인 중에 뭐 핵무장론을 가장 또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언급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핵무장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얘기한 시기는 이번에 지정되기 한 1,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실 이유는 우리가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였고 충분히 그 카드가 먹혀 들어갔던 게 바이든 정부가 윤 대통령의 핵무장론에 대한 언급에 대응해서 사실상 역대 어떠한 미국의 대통령이 약속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대통령에게 핵 사용과 관련돼서 미리 통보를 하고 그것을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도 이미 2024년 6월 달, 2021년 10월 달부터 지금 국방차관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된 에브리치 콜비를 포함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이전과 다르게 한국과 일본이 핵과 관련돼서 개발한다고 해서 동아시아 안보가 파탄나는 건 아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그 유연성을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조야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보다는 제가 볼 땐 수미테리 사건이 좀 더 저는 더 가요. 왜냐하면 방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에너지부에 보안 방첩국이 있습니다. OCIC라고 여기서 지정을 하거든요. 방첩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내에 가장 이 안보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한국의 어떤 방첩, 보안 방첩이 허술하고 또 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미국 내 안보 정보를 캐내려 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7월 달부터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이게 좀 더 유력한 어떤 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민감 국가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 탓이라며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통상 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 최초의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치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결과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신 좀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이 결과 또한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왔다며 핵 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감 국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시기라며 야당은 외교력을 무력화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헌재를 향해 조속한 한 권한대행의 기각 선고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핵무장론 보기는 그럴듯하지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입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2달 전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에 대해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가 지정 배경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사 대리는 오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좌담회 자리에서 에너지부 내 여러 연구소에는 외부로 반출돼서는 안 되는 수출 민감 품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과 연구원, 공무원들이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뤄 한국이 리스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과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출하려던 소프트웨어는 수출 통제 대상이자 특허 정보였습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해 이 직원이 해당 정보의 민감성을 알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하는 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오른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밖에 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 있다는 점도 알린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미국 측이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사하는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육하 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쩍은 해명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음모론 생산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정책적인 이유는 아니고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경고한 거다, 뭐 이런 민주당의 공격이 있기도 했고요. 또 탄핵 사태 등 국정이 혼란하면서 미국이 이에 불안을 느껴서 뭐 지정한 거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만 명쾌하게 일단 안보 보안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급의 문제가 있었다, 정보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네요. 그렇다면 정치권의 논란은 일단 조금 일단락된 건가요? 일단락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좀 전에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국이 양쪽이 분파 정치를 하고 또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치열한 정쟁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이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그 물고 늘어지는 어떤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주한 미국 대사 대리, 그러니까 조셉 윤 대사 대리가 지금 발언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이것은 핵 무장론 때문은 아니다. 이건 확실해진 거예요. 핵 무장론 때문이었다면 사실 국무부가 바로 어떤 해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국무부는 계속 에너지부에 알아봐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핵과 관련돼서 발언이 나오면 바로바로 미국 국무부가 반응을 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에너지부를 시켜서 갑작스럽게 민간 국가로 지정한다. 이건 미국의 전례가 아니거든요. 그럼 핵무장론이나 또 최소한 계엄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스파이처럼 어떤 유출이 만약에 이유라면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육하 원칙으로 다 밝혀라. 이건 또 굉장히 국익에 훼손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익을 우선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진상도 정보위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만 아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해법이 필요하지, 이걸 전부 다 까발려라, 이건 국익에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조셉 윤 대사 대리가 보안 문제 때문이다라고는 이제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또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나 발생했던 문제들을 우리 정부에서는 1년 가까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또 다른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불거진 이후에 해명을 하기까지 수일이 걸렸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가 멈춰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보안 문제 때문이다. 그러기에는 지금 결국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한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뭔가 한국으로 뭔가 보안 문제를 일으키면서 뭔가 각오를 적발됐다라는 건데, 과연 그런 일이 이번 한국 사건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네. 그 연구소에는 수십 개국의 출신의 그 연구원들, 도급업체 직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네. 아마도 다른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럴 때마다 그 국가들이 전부 민감 국가로 지정됐습니까? 한국에서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외교부가 이걸 확인해주고 야당이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는 이상 야당에서는 그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선례로 지정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뭔가 핵무장론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80년대에 지정이 됐었고 그걸 풀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미국의 전술핵도 철수하고 남북 공동 비핵화 선언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겨우 해제가 됐었는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이 분명 보안 문제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광범위한 그 가능성을 두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잘라는 것이지 자 이름 다 얘기해라 뭐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된 내용이 이제 발효가 되려면 다음 달 15일까지 시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좀 협의를 해서 지정된 걸 다시 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외교부 입장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찌됐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려되는 점은 사실 이것이 지난 1월 초쯤에 이미 지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발효가 지금 4월 15일인 것이고요. 2달 동안 이러한 것들이 지정됐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신인도라든가 네.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외교부 당국자가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외교부에서는 지금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 앞으로 이제 수습하는 걸 정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